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 모두 음소거 해주시고, 그, 채팅창에, 그,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HDMI 케이블로 이제 좀 넓게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어, 네. 같이 한번 이제, 출석했습니다라고 좀 해주세요. 입력해 주세요. 네. 모두 수락 중이고요. 네. 네. 학번 이름, 이렇게 학번 이름으로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내지는 뭐 학번 이름 계속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주말 잘 보냈나요? 주말 잘 보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긴 있지만 그래도 주말을 잘 보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45초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네, 그래서 45쪽부터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고요. 저희가 아직 안 들어온 대기실에 있는 학생들이 잠시만요. 네, 채팅 계속 남겨주시고, 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의 얼굴이 좀 나올 수 있게 조금 세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45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5초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같이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A반이니까 그 지난 시간에 처음 끝까지 다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태규 학생부터 손병우, 신형선, 장성환, 주성 학생에게 한 번씩 음소거를 해제하고 한 번씩 이렇게 수업 진행에 좀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반도와 일본에 이걸 왜 배울까부터 좀 잠깐 보게 되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이 한반도와 일본 고대국가 배우기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왜 안 나올까요? 중국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의 그런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역사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 두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영향받았던 국가가 이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고대사를 계속 이제 배워보면서 중국사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흐름만 좀 잘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삼국 시기에 있었던 그런 중앙 집권화 과정이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불교의 수용, 뭐 여러 가지 왕권의 강화 이런 것들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시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그런 화가 통일신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고대국 이른바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만 남는, 그러니까 치열한 그 삼국 간의 경쟁이 생기는 그 시점으로 넘어가는 게 이 두 번째 나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일본만의 고유한 이런 문화가 발전하는 해이안 시대까지. 그래서 즉 고대 정권이 수립되고 당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중앙집권 체제와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름의 문화를 형성시키고, 그걸 근거로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보게 되면 핵심은 그거예요. 이 미륵 미륵 반가 사유상이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일본에게 전해졌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탐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 고류사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설이 그거고요. 네. 신라 출신이라는 점, 네,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네. 또 핵심은 그거, 한반도에서 나는 네, 적동으로만. 여러분들 이게 그 일본과 이 한국이 굉장히 같으면서도 다른 게 이런 소나무의 종류부터가 이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알아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4명이 안 들어왔네요. 네,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온 학생들도 네, 채팅창에 그 학번과 이름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했던 거는 지난 시간의 복습이었습니다. 한일 이 문화 교류의 이 흔적들을 보고 이 흐름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체크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명 정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저 빼고 저랑 같이 있는 거니까요. 예, 32명이어야 되는데 또 한 명 나갔네요.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예, 캠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 안 들어오시면 나중에 예, 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쨌든 넘어가서 예, 일본 역사의 시작. 그래서 일본은 그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자, 중국이 가장 발전돼 있고 중국, 한국, 일본 이 순서로 예,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고대 시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예, 좀 지금 말로 하자면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뭐 중학교로 갓 올라온 중1을 보는 느낌?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 중국이랑 비교해 보자면 이게 중국 한 대학생쯤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대 국가의 발전. 자, 여러분들 4세기 때 여러분들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권이 예, 출현해서 6세기 중엽부터 예,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느렸던 신라보다도 살짝 느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느렸던 신라가 6세기 초반인가 이렇게 하는데, 네, 초반인가 한 10년, 20년인가 그 거풍왕 때니까요. 그래서 6세기 초라면 그러니까 신라보다도 살짝 느리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그 야마토 정권에서 이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존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존재가 이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를 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율령 체제나 이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왕권 강화와
이런 중앙 집권화를 강화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게 되고요. 그 쇼토코 세자가 그리고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카 지방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야마토 정권의 중심지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불교 문화를 크게 발전시킨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이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아스카 문화가 불교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마토 정권은 무엇보다도 그 7세기 이후에는 그 사절단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적극적인 중국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이카게 시인이라고 해서 645년이면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건 한국사 시간에 얘기했었네요. 그 645년이면 그 삼국 통일 전쟁이 막 시작하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에서는 그 일본도 이 율령 체제를 이게 모방하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됩니다. 그리고 7세기 말에는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군주의 칭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7세기 말이라 그러면 600년대 후반이에요. 600년대 후반. 그래서 뭐 600, 뭐 70년, 80년, 뭐 90년 요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8세기라고 하면 700년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헤이조쿄로 천도한 때부터는 나라 시대라고 하고요. 이 시기는 전국을 국과 군으로 나누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은 농민에게 관료제를 통해 조세를 수취하는 율령 체제가 이렇게 확립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이런 율령 체제의 확립과 이런 것들이 한국에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고대 시대에는 일본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중앙집권 체제가 계속 강화되니까요. 그래서 이 그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름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단군 신화와 삼국유사와 같은 그런 역사서인 이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이렇게 펼쳐내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고전시를 묶은 마렵집 이런 것들이 나라 시대 때 편찬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사도 제가 길게 적어드렸던 표 기억나죠? 하 나라부터 해서 청나라까지 아직 우리가 명청은 우리 요번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먼 나라까지의 그 흐름을 알아야 그러니까 순서의 이런 전후관계 약간의 인과관계는 아니까 순서의 흐름을 알아야 하듯이 일본 이 정권에서는 요 흐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마토 정권, 그다음 나라 시대, 그다음 헤이안 시대. 자, 헤이안 시대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분열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약 한 진짜 긴 시간 동안 분열했다가 조선을 침략하기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게 통일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 단계의 통일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그건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가나의 형성 과정. 그래서 일본 문자도 형성되는 과정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호국 사원. 자, 여러분들 이 호국 불교의 성격은 삼국의 그런 통일 전쟁 시기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8세기 말에는 불교 세력의 정치에 개입을 막고 8세기 말에는 불교 세력의 정치 개입을 막고 다시 헤이조교로 참도를 하면서 이 헤이안 시대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왕권이 약해지면서 장원을 확대해갖고 지방에서는 무사가 나타나서 점차 독재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서 그 9세기 말부터는 견당사의 파견이 중단되면서 중국과의 공식 외교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그거예요. 유엔에서 탈퇴하는 거.
유엔에서 탈퇴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 탈퇴하게 되면 굉장히 약간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외교적 고립이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네, 일본이 이때 당시에 경험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 계속 견당사나 견수사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견신라사, 뭐 견발해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주변 국가로부터 발달된 걸 받아들여서 모방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젠 그 수용한 것들을 이제 소화시키면서 자기네 것들로 재창조시키는 시간이 이때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자를 간략하게 고쳐서 만든 가나 문자가 이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이 가나 문자를 활용해서도 이제 이런 문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편찬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택이나 관복도 예, 일본적 특징, 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 그 명량이나 이런 영화 보게 되면 의복 스타일이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본만의 특징이 있는 그런 의복들이 이때부터 형성됐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좀 잠깐 좀 같이 한번 해보면 네, 전화 오네요, 누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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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음 모드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 예, 성립한 국가들 뭐뭐가 있죠, 여러분들? 한반도에는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 한반도에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면 자, 강태규 학생 잠깐 음소거 좀 해소해 주시고요. 네, 음소거 잠깐 풀어주시고 한반도에 뭐뭐 있었습니까? 네, 그 교과서 나와요, 여기에.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공유되는 건 다른 거고. 한반도에 있었던 거. 말씀하시면 돼요. 안... 자, 교과서 45페이지. 한반도에 등장한 고대 국가들 뭐뭐 있어요? 고조선, 네. 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쭉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발해, 발해.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없죠, 그죠? 네. 한반도에 네. 나타난 거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일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이게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요런 애들이 있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호가 언제 나와요? 자, 최소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언제쯤 나왔어요? 다 3세기 뭐 아니면 뭐 빠른 국가들은 뭐 2세기에도 막 이렇게 자기네들 고구려나 백제나 뭐 신라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신라라고 안 부르다 하더라도 늦어도 4세기가 되면 내무랑이나 이런 시기가 되면 국호도 정해지고 그 나름 정치적인 이런 시스템도 갖춰지게 되는데 그거보다 한참 뒤에 나온다라고 알아주시고 일본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은 네, 여기 새 정권 보이죠, 여러분들.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그래서 요 세 시기가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서 그것도 얘기해주면 좋아요, 여러분들. 나라 시대, 헤이안, 야마토 정권 전에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얘기 여기다 쓰고 넘어갑시다. 그 밑에 쪽에 나오는데 자, 손병호 학생. 자, 이제 손병호 학생 잠깐 네,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요. 자, 일본의 고대 국가 여기에 나오는 거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니라 손병호 학생 안 들어왔나? 손병호 학생. 네. 네. 자, 그 야마토 정권 이전에 있었던 거 한번 불러주세요. 조문 여기 토기, 나오는 거. 네.
네, 동그라미도 다 쳐놨잖아요, 그죠? 아, 밑줄 쳐놨구나. 네. 네. 조몬토기와 간섭기. 네, 그거를 썼던 네, 조문, 네, 조문 시기, 뭐 조문 시대, 뭐 네, 조문 문화. 네, 그래서 이거는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로 따지면 신석기 문화. 그래서 그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네, 청동기와 철기를 썼던 야요이 시대. 네, 그래서 네, 조문 문화와 야요이 시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야마타국. 네, 네, 요 세 개의 국가가 있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야요 야요이랑 네, 그리고 야마타이. 요거 다음에가 요 세 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흐름을 좀 네,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무슨 알아주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형선 학생, 신형선 학생, 신형선 학생 안 들어왔나? 이렇게 출석이 빵꾸 나는 거. 아, 여기 있네. 신형선 학생, 예, 이어폰 있으시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네, 요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적 관계 뭡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갔어요? 문화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신영선 학생.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거 잠깐 보면은 뭐예요? 한번 이렇게 보였다, 스포했다가 이렇게 넘어오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넘어온 문화가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일본에게 예, 전파된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걸 또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좀 비틀어가지고 이게 앞뒤로 뒤바꿔가지고 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전파했다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 일본 분들이 아직도 계시지만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신영선 학생 예, 그렇게 좀 네, 쫓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장성환 학생, 장성환 학생 네. 예, 감사합니다. 야마토 정권의 역사적 의의가 뭘까요? 역사적 의의. 자 여기 46쪽에 여기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이 역사적 의미가 뭡니까? 핵심. 자, 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뭐 어절 정도? 두 어절 정도로 만들면 되겠죠? 네. 네. 여기에 요거를 좀 활용해 주세요. 하실 때. 팁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장성환 학생? 네. 네. 그,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만 활용해서 해주시면 일본 고대 국가 발전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삼국 그 여러 역사들 중에서 그 중앙집권화의 시작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방송한 학생이 예, 조금 급작스럽게 아침부터 내가 시키다 보니까 좀 잘 이게 못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민간 신앙이나 이런 낮은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한데 어우르기 쉽지 않은데 일본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런 여러 가지 토속 신앙이나 이런 것만 있었는데 그것에서 넘어서서 좀 더 보편적인 이런 종교를 수용하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고대 국가로서의 이런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일본 이 야마토 정권의 핵심은
예, 불교를 수용해서 이 고대 국가의 예,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큰 틀에서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밑줄 쳐서 스포했었죠? 네, 주성 학생, 주성 학생, 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네, 늦게 그러니까 수업 받아줘서 미안하고요. 자, 2번. 자, 도다이사 본존불 여기 나오죠? 네, 사진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대한 거 왜 만들었다고요? 제가 밑줄까지 쳐놓은 네. 자, 2번. 요 도다이사 대전불과 네, 본존불 왜 만들었다고요? 네, 호국 불교의 성격, 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해라? 우리가 이 국가에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예,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네, 네. 해안 신화의 문화의 특징 뭐예요? 여기서 예, 워딩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큼은 이 시기를 예, 이게 호국 불교의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나라를 예, 지켜내자, 뭐 이제 왕권을 강화하자, 중앙 집권하자, 뭐 이런 그런 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네, 국풍 문화라고 해서 일본 고유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국풍 문화의 사례가 이 옆에 나오는 가나 문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여태까지 예,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내용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한두 줄 정도로 짧게 교과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적을 수 있게 되면은 네,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여러분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요 밑에 선택지가 나오면 이런 내신이나 수능형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요걸 같이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요 밑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네. 선생님, 네. 승인 요청 좀 받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언제 들어왔대 또. 아, 미안합니다. 네. 제가 이게 수업만 하다 보니까 예, 이게 튕길 수도 있고 한데 승인 요청.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원자석 학생. 원지석 학생이었나요? 이게 창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갑자기 예.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늦게 들어왔지만 이 원지석 학생 채팅창에 예. 그래서 그거 좀 남겨주세요. 그 학번 이름 그리고 예. 나갈 때는 또 남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여러분 되도록이면 네. 본인의 얼굴 영상이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야 최소한 이런 수업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예, 증명할 수 있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2번 한번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조금만 네, 좀 그거 좀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발적인 그런 미리 학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좀 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네, 그 진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진나라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진왕제 하면 이제 시황제가 나오는 거고요. 시황제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시황제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바로 네, 법과 사상과 그걸 근거로 한 엄격한 통치다. 그리고 네, 분연제라고 하는 나름의 그런 그 통치 방식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일단 요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법도가 바르게 정비되고 만물의 질서가 바로 잡히니 대표적으로 무슨 사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써놨던 이 법과 사상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도량 형기가 통일되고 문자도 통일되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이런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게 됐을 때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 흐름 자체를 좀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오늘은 이제 한 번씩 다 시켰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른 했던 학생 내가 좀 한 번씩만 더 시킬게요. 강태규 학생, 예, 자, 가의 황제 누구라 그랬죠 제가? 신시황제. 예, 진시황제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써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손병호 학생, 손병호 학생,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가 황제가 가를 위해 채택한 사상이 뭐라 그랬죠? 가를 위해 채택한 사상. 대표적으로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법가 사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신영선 학생, 나 같은 걸 왜 했겠어요? 목적.
신영선 학생? 네, 네, 예, 신영선 학생이 아니라 이정찬 학생이 대답해줬네요. 아닌가? 둘 맞아요. 다 이게 갑자기 마이크 음소거가 해제돼가지고, 네, 제가 창을 띄워놓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그큰 모니터에 그래서 아까 교실 큰 모니터에 그래서 신영선 학생 그러면 자 목적이 뭐예요? 요거 한 거 통일의 목적. 통일의 목적이란 표현은 잘못됐네. 그러니까 도량형을 통일한 거죠. 예. 요 통일의 목적. 예. 효율적인 예.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때 당시가 춘추전국 시대여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보다 예, 상대적 우위에 서기 위해서 조금만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예, 주변 국가보다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요. 네. 주변 국가보다 나은 미안합니다.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겠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장성환 학생, 네. 예, 고맙습니다. 장성환 학생이 보기에 가가 어떤 사건이겠어요? 이렇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폭에서 갑자기 줄게 된 거. 자, 당나라 배웠던 데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봐주시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네, 우리가 가기 전에. 예. 자, 그러면 일단 가서 이걸 보고 그 다음 거를 한번 좀 그럼 같이 한번 해주세요. 예, 이건 제가 할 테니까.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도쿄에서 봤을 때 754년, 55년 요 연간 즈음에 갑자기 그러니까 즉 인구의 숫자가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대표적으로 요 안사의 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안사의 난이다.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네, 안사의 난인데 이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 900이던 숫자가 193으로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진짜 사라져서 그랬을까? 불과 몇 년 만에 6년 만에 사람이 10분의 1로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가 된 거예요? 몇 토막이 난 거예요, 인구가. 거의 5분의 1로 났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도 나라가 운영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성환 학생 이거 왜 그랬겠어요?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한번 그냥 짐작해 보세요.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나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이게 추론이기 때문에 근거만 적당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뭐든 괜찮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 자료가 없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이게 반란이 발생을 해서 장안성이 함락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사이난이 이 당현종 시기에 있게 되는데 제가 얘기했었죠. 당현종이 피난 갈 때 양귀비를
처리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황제를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이때 당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태위태한 시기이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있었던 행정 자료가 네, 불탔다.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이야 우리의 자료들이 어디에 백업됩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는 이런 거 걱정이 없죠, 여러분들. 네, 우리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거에 여기 업로드 시키면은 예, 인터넷만 되는 데 가면 어디서든지 불러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당시에는 예, 클라우드 하려면 사람이 베껴 써서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행정 문서나 매일매일 생산되는 문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당나라도 나라가 큰데. 근데 그게 반란으로 한 번에 이게 불타거나 소실 됐을 때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만큼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의 수가 떨어지니까 요 남은 사람들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자, 이때 당시에 세금이 예를 들어 907이었다라고 하면 907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씩 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도 왜 생기는지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 번 내야만 이 국가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요 남은 사람들의 그 부담이 커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주성 학생, 예, 3번 왜 그럴까요? 3번 설명 좀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제가 이게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균전제와 연관되는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네, 이렇게 얘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성 학생.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주성 학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교과서 페이지로 따지자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당나라의 이런 토지제도, 거기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시도해 보세요. 42쪽에 보면 나와요.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반란 이전의 단계죠. 그래서 43쪽 그 작은 글씨 보면은, 네, 나름 이런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아직 좀 이렇게 생각 중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단 42쪽, 43쪽이 어쨌든 이게 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주성 학생?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 뭐 잘 모를 수 있죠. 예, 처음 배우는데 처음부터 잘하면 네, 제가 좀 이렇게 뭐, 할 역할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두 가지를 일단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자, 42쪽 봐주시고 요 밑줄 친 두 가지를 일단 찾아보세요. 뭐랑 뭐죠? 대답은 주성 학생이 좀 대표로 해주세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42쪽 표에 나오는 거. 주성 학생이 여기서 그러니까 42쪽 표에 나오는 걸 한 번만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주성 학생. 조세제도와 토지제도. 표에 보면 예, 조용조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다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예, 조용조라고 하는 게 조세제도고요. 그리고 그 균전 지급이라고 하는 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화살표를 빼든지 해가지고 이게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 제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성 학생? 일단 그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네, 네, 잘
좀 메모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뭘로 바뀐다 그랬죠, 제가? 43쪽 보시면. 예. 토지제도는 뭐에서 뭐로? 균전에서, 여기다 밑에다 적을게요. 토지제도는 균전제도에서 당원이라고 하는 큰 토지 소유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균전은 농민들이 한 명 한 명 내지는 또 한 가정마다 이렇게 나눠서 갖는 거라면, 당원이라고 하는 거면 이런 귀족이나 아니면 뭐 세력가가 큰 땅을 한 방에 소유하는 지금의 농장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세제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조세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요? 그 조용조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세법에서 양세법이라고 해서 제가 위에다 적기도 했었죠. 1년에 그 2번 세금을 걷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금 내는 사람들이 2번씩 내야 되니까 얼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907을 걷었던 거에서 이제 한 293 잡으면 300 잡고요. 600 얼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이런 재정 적자가 이때부터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사에 난 전후로 해서 그 당나라가 이 비단길에 대한 주도적인 이런 권한들도 많이 잃게 되고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런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안사의 난이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뭐냐면 자, 중국어로 따지면 어디까지 배운 거예요? 그 교과서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여러분들 또 눈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로 한번 보자면 페이지 34쪽의 그 앞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무려 960년 송해 건국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 다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 건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방금 전에 배웠던 그런 안사의 난 이런 것들도 이 내신 공부를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내신 공부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그 다이카 게신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나오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주시고요. 수업이 한 1분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수고했고요.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수업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출석 확인용 메시지 다시 한번 남겨주고요. 그리고 이 10분 되면은 또 잠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중간에 이제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 송나라부터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는 고대 국가가 아니라 이 중세, 즉 조금 더 발전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